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서민 교수인데요. 서민 교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방송도 하고 글도 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방송보다는 글이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찌릅니다. 오늘도 그런데요. 바이오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누가 블랙 요원을 죽였나?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주인공 동구 김수현 분은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이겨내고 난파 공작을 주 업무로 하는 5446 부대에 들어온 엘리트 요원이다. 5년간 고된 훈련을 마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동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달동네에 들어가 바보 흉내를 내는 것. 그래서 그는 동네 아이들이 던지는 짱돌을 맞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도 헤헤 하고 웃는다. 휴지를 말아 콧물 자국을 만드는 디테일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변을 보는 퍼포먼스까지 누가 봐도 동구는 동네 바보형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날 때까지 북에서 지령을 내리지 않자 그는 회의한다. 당에서 날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그의 우려는 결국 사실이 됐다. 북에서 입지가 좁아진 부대 사령관이 동구가 속한 부대원들을 북으로 불러 반역자로 처리하려 하자 그를 훈련시킨 교관은 차라리 자결 명령을 내리자고 권한다. 5446 혁명전사 전원 자결하라. 명령 불복 시 해당 구역 감시자는 전원 사사로 자결하라. 명령이 하달됐다. 다른 부대원들이 하나둘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동구는 그럴 수 없다. 북에 있는 어머니의 생사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자신을 처치하러 온 교관에 맞서 싸우며 반역자의 길을 택한다. 영화의 동구처럼 신분을 속인 채 임무가 하달되길 기다리는 이들을 블랙 요원이라 부른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스며들어야 하기에 이들은 우체부가 되거나 럭커, 코스프레하는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위장한다. 남한 사회가 점점 좋아지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만큼 이들의 충성심은 대단했다. 그랬던 동구가 진짜 반역자가 되는 건 어머니가 잘 계시냐는 자신의 질문에 조국이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이다. 조국과 오만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교관의 질문에 동구는 반문한다. 조국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나라를 위해 동네 애들한테까지 놀림받으며 바보짓을 했단 말인가? 이제 그는 더 이상 5446 부대의 엘리트 요원이 아니다. 조국이 요원의 어머니조차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왜 내가 당에 충성해야 할까? 북한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블랙 요원을 보낸다. 널리 알려진 국정원 이외에 정보사령부 정보사도 그 주체 중 하나인데 DJ 시절 북한이 핵무기 개발 전 고성능 폭약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블랙 요원과 그들이 관리하는 인적 첩보체제 휴민트였다. 2024년 7월 정보사에 난리가 났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바로 다음 그가 유출시킨 정보에는 신분을 감춘 채 대북 정보 수집을 하던 블랙 요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단다.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에서 활동하던 블랙 요원 수십 명이 급거 귀국했다는데 블랙 요원 양성에 수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북 정보망이 와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민석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세를 펴지만 이 사태를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단세포적이다. 2018년만 해도 정보사 공작팀장 예비역 소령이 스마트폰으로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군사 기밀을 돈을 받고 중국에 팔아넘긴 적이 있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정보 담당자들의 기강회의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찾는 것. 현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는 역시 문재인 정권이다. 대선 당시 북한이 주정입니까? 라고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난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이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대답을 회피한 문재인. 이러니가 국군 통수권자가 됐는데 정보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USB를 전달하고 북한이 늘 주장하는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군 통수권자를 보면서 정보사 요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2017년 우리 군의 심장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돼 김정은 참수작전을 비롯한 대북정보 1,500만 장 분량의 기밀이 북으로 넘어갔을 때 당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법. 이 사태에 대해 현 정부의 엄중한 대응이 있기를 빈다. 국정원 원운석에 새겨진 글귀대로 정보는 국력이니까. 자, 이렇게 서민 교수가 일갈했는데요. 저희 이봉규 TV에서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이봉규 TV에 용감한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봉규 TV에서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음성 변조를 해서 신분의 이제 안전을 지켜줘야 하니까 참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블랙 요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곧 방송이 나갈 건데요. 블랙 요원을 할 때 그 고충, 문재인 정부 때 비협조적인 태도, 국가를 위하는 정보국이 아니구나를 직감했대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국에서 살다가 국정원에 이제 북한의 고급 정보를 아니까 이 사람을 국정원에서 이제 포섭을 한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 나중에는 이제 블랙요원으로 섭외가 돼서 활동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고급 정보를 갖다 주면은 이게 이상한 쪽으로 왜곡되고 뭐 이상하게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블랙요원을 용기를 내고 그만뒀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서는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성함과 음성을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음성 변조 처리를 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100만 원 받고 블랙요원을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방송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단언하는데 지금 국정원으로 간첩 못 잡는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정보사라든가 국정원은 마비됐다. 지금 국정원 사태로는 국정원 조직으로는 안 된다. 국정원 싹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구만요. 그분이 국정원에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의 실태를 안 거예요. 아, 이건 나라 잡아먹는 집단이구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꾼다고 하는데 그 외에 제가 그 백호라고 전설의 공작권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블랙요원이 아니라 그분도 블랙요원이지만 국정원서부터 잔뼈가 굵어서 몇십 년 국정원에서 말하자면 제임스 본드처럼 일한 분이에요. 그분도 이봉규 TV에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방송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분도 문재인 정부 때 다 아주 선수들 이른바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같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싹 작사를 했다. 싹. 그래서 지금은 블랙요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진짜 프로페셔널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때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있던 블랙요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막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블랙요원의 명단이 이번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싹 귀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요원이 완전히 없어진 꼴이 된 겁니다. 뭐 러시아에, 북한에, 중국에, 뭐 라오스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뭐 이런 데서 활동 암약하던 우리의 선수들을 급거 귀국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데서 휴민트 정보를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보는 국력이라고 국정원 원문 속에 새겨놨더만요. 그전에는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원문 속에 새겨놨는데 정보는 국력이에요. 그러면 국력을 지금 싹 송두리째 도려낸 거예요. 그럼 국력이 빵이 된 겁니다. 이쪽 정보 전쟁에서는 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셉니까? 경제력, 국방력, 그다음에 뭐 외교력, 지금 뭐 스포츠 보세요. 이번에 올림픽도 보지만 문화예술계 보세요. 그런데 정보는 작살이 난 겁니다. 누가? 문재인이 작살을 낸 거예요. 그럼 문재인은 왜 작살을 냈을까요? 진보래서 좌파래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무리 진보래도 이 서민 교수 이 글 쓴 사람도 좌파 출신이에요. 진보 좌파 출신이에요. 근데 문재인 때 하는 짓, 조국에 하는 짓에 우파로 넘어온 분인데 이분이 좌파 출신인 이분이 봐도 문재인은 이건 진보고 좌파고 이걸 떠나서 반역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간첩 비스무리한 사람이다. 간첩이요? 꼭 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사람만 간첩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간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간첩에도 등수가 있잖아요. 올림픽도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은메달, 동메달, 예선 통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국가대표 각국에. 그거 마찬가지. 간첩들도 이 간첩의 범주에 문재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첩의 범주에서 어떤 간첩이냐인데 저는 이거 숨겨진 최상 간첩 수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USB만 봐도 그렇잖아요. 직접 무슨 훈련받고 포섭돼가지고 난파된 간첩은 물론 아니겠죠. 그럼 좌파들은 그래요. 문재인이 어떻게 간첩이냐. 경희대학교 나가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다 이렇게 인권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다 민주당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행동이 국가의 반역질을 하잖아요. 우리의 기밀 정보를 김정은에게 남겼잖아요. 그리고 블랙요원들 같은 선수들을 이걸 없애버리잖아요. 국정원을 그냥 마비 상태로 뭉개버렸잖아요. 박지원이를 투입시켜가지고 완전히 조직을 아예시켰잖아요. 그런 게 간첩에 준하는 행동 아닙니까? 간첩은 그런 짓까지 못해요. 간첩보다 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라의 해악질, 이적죄, 여적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를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좌파들은 아직도 그를 추앙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삽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올림픽 금메달 따고 뭐 박지원이니까 경제 뭐 그냥 뭐 우리가 해외에 나가도 한국 여권이 막 여기저기 통용되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시죠? 훅 가요. 지금 일부 정보 전쟁에서는 갔어요 벌써. 이미 갔어요. 어떡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 마지막 3년에 타화를 걸어야 됩니다. 간첩의 밑에 놈들을 다 잡으려면 수괴를 잡아야 돼요. 수괴가 누굽니까? 박지원, 문재인, 뭐 서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간첩 못 잡는 나라로 이런 블랙요원을 다 외국에 팔아넘기는 나라로 만든 이 간첩 같은 사람들 이 수괴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조직이 와야 돼. 이들이 키워놓은 조직들, 박지원이가 키워놓은 조직들, 문재인이가 마비시켜놓은 그 조직들이 딱 도려내고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조직이 거기서부터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도 몇 년 걸려요. 일라도.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용단을 내리셔서 국정원, 정보사, 국방부 이런데 좌파들 사상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은
빨리빨리 다 잘라내야 돼요. 진짜예요. 미국에서는 공무원을 못 시킨다니까.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정원장, 야당 대표, 대통령 이렇게 만드는 이런 개 같은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 공무원도 못 돼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큰 비밀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